임대차 보호 3법으로 인해서 올 8월 달에 전세 대란이 올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시장에서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보임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이번에 보게 되면 건설 임대주택 약 2만 5천 가구, 그리고 이제 전세 임대주택 약 2만 4,500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되었던 전세가 되었던 이런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수요에 맞춰서 일정 부분 공급을 해 주어야만 시장이 안정된다라는 어떤 판단 하에 공급 확대를 통한 전세 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급 확대 정책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의 공급 확대의 시그널을 줌으로 인해서 이 전세 시장의 안정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주택의 공급이 줄어들어서 이 전세 거래의 어떤 거래 절벽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민간 임대 사업자들의 등록들을 통해서 전세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혜택을 주어서 좀 활성화시키다가 소급 적용을 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다 보니까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불만이 많이 폭증하게 되었었는데 지금 이번에 임대주택 제도를 어느 정도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전세주택 공급의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세 가격 안정에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의 금리의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들이 빅스텝을 밟게 되고 미국이 이제 유동성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금리들을 많이 이제 상승시키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중금리들을 많이 이제 인상시키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주거 취약계층들의 주거 비용들이 증가하게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번에 그 민생 안정 방안으로서 이 대출금리 한도들을 픽스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지원 한도들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게 되었는데 이 전세 자금에 대한 금리들을 픽스시키게 되면 결국 이제 뭐 은행에서 그 금리를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에서 세금으로 보전해 줄 것인가 라는 문제점들은 있지만 금리를 확정시키게 되면 이 서민들이나 주거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금리 인상에 따른 주거 비용들이 어느 정도 감소하게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들을 확대하게 되면 요사이 뭐 전세자금들이 사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서민들이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월세 지원이라든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주거 안정 방안으로서 정부에서 각종 지원 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세금들을 갖고 주거 취약계층들에게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거 취약계층들의 주거 비용 부담들을 줄이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이제 지원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 이것들은 결국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민생 안정 대책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결국 이제 뭐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을 조절하겠다라는 어떤 바람직한 방향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임차인 지원 제도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을 해서 주거 취약계층이 이 임대차 주택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공급 확대 정책과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들을 내놓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전세 시장에 또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 기조는 어느 정도 앞으로 이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